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현대로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출마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토론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런 찌라시가 많이 돌았었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사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권자들의 현재 심리를 좀 보게 되면 트럼프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 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방산이 그중에 가장 이 핵심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GDP 대비해서 방위비랑 군사비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군사비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 방산 수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의 수출 물량을 계속해서 좀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유지가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시장과도 엮여 있는데 베트남 철도 시장이 이제 개혁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시장 중에 하나가 중동 아시아 시장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철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현대 로템의 매출 그리고 실적과 주가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 23년이죠. 11월부터 지금까지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변곡점이 좀 존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 그 한 달 동안은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도 매집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7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인의 매도세가 좀 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은 그와 반대로 매집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모펀드는 매집세, 매도세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의 혼조세가 단기적으로 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정세 자체도 지금 굉장히 변동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방산주 중에서 대표적인 대형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21년부터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21년과 비교했을 때 22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한 2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도 23년까지 쭉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년과 25년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특히 25년에는 23년과 비교했을 때 한 2배 이상의 상승에 대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중에서도 현대로템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ROE 지표를 보게 되더라도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24년 같은 경우에는 15%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같은 경우에는 17% 전망을 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변화는 시대의 흐름상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될 수 있고, 또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방위액 지출이 늘어난다.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대 로템도 실적적인 부분에 개선세가 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큰 테마 안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방산에 속해 있죠. 현재 펠로시가 어떤 내용을 말해줬냐? 바이든이 대선 출마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바이든의 나이도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사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한 4살, 제가 기억하기로 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프레임 자체가 바이든은 나이가 많다라고 잡혀 있죠. 자, 그러한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토론이나 기자회견을 하게 될 때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나이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트럼프랑 실제로 토론했을 때도 트럼프가 좀 많이 유리하게 승리를 했죠. 결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도 많이 올라간 상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바이든은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트럼프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수혜주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시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K방산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각 국가마다 방위액을 올려라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의 철도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신시장 중에서도 가장 핫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GDP 성장률을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 시장 개척이 되면 현대 로템도 당연히 관련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렇게 수출을 활발히 하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현재 환율이 1386원의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1400원 구간까지 환율이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고환율에 대한 수혜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수출 기업이다. 그럼 방산과 조선, 해운 쪽으로 좀 시장의 관심도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맺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탄자니아 표준계 차량 납품 사업에 대한 계약명입니다. 탄자니아 철도청이랑 맺었고 매출액 대비해서 4.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무난한 좀 금액이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현대로템은 뭐 방산에 크게 속해 있긴 하지만 철도와도 연관이 있고 철도 관련된 모멘텀은 특히 우리 아시아 시장을 좀 노려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베트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추적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격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이 5일선 구간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윗꼬리가 출현을 하고 있죠. 단기 과매수 구간에 어느 정도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5일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1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 말과 6월 초도 마찬가지로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1선 구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